야, 얘 무거워. 네가 있는 증후군. 초여성 증후군. XXXY. XXXY는 뭐야? 얘가 엄마 굳이 엄마한테 하면 엄마한테 굳이 안 받아야 되냐 그런 거. 돌연변이야? 선생님, 얘 헬리킬러 증후군 있어요. 아, 미안해. 헬리킬러 증후군. 무슨 증후군? 크라인펠터 증후군? 헬리킬러 증후군. 그건 무슨 증후군인데? 헬리킬러 증후군이 뭔데? 그럼 잘안 들려. 좀 감이 잡히세요? 아, 네. 자, 우리 좀 전에 전기 용량이란 얘기까지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자, Q라는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대? CV라고 쓰는데 얘를 일명 Q튜브식이라고 기억해도. Q튜브식이라고 하는데 너네는 잘 모를걸? 선생님 어릴 때나 쓰던 말인데 코주부라는 게 있어. 아직도 사는데. 코주부 있어? 저희 아빠 저예요. 저도 오빠야? 저희 아빠 저요. 코 큰 사람을 코주부라 그랬거든. 그래서 옛날에 시사 만화 주인공이야. 4컷짜리 만화 있지? 신문에 나오는 그 4컷짜리 만화 주인공이었거든. 그래서 코주부식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얘는 축전기를 포함한 회로에서 온법칙만큼 중요한 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온법칙이 뭐지? V는 IR이라고 하는 게 온법칙이 되는데 이 온법칙에 준하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코주부식 Q튜브라고 얘기했고, 자,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다뤄보자. 동글뱅이 1. 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데 축전기의 전기 용량 C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아, 저 밑에 층 또 시작했구나. 그 음악이요? 옛날에 진짜 맨날 들려서 잠깐만, 야, 이 등에 목이 있어. 목이 아니야 이거. 아니 빨리 와. 좀 잡아줘야지. 아 빨리 깨우러 사. 잠깐만. 아니 이거. 아 그냥 이거 어떻게? 아니 잡으라고 했잖아 내가. 뭐라는 거야 헬리킬러야. 이 마디우스 같은 게. 얘들아, 사랑 싸움은 나가서 해라. 자, 코주부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C는 V분의 Q라고 이야기해. 여기서 V분의 Q라고 하고 이 값은 자, 페롯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페롯은 쿨룸 퍼 볼트라는 단위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위 관계를 살펴보는데 전기용량의 단위는 이렇게 얘기하지. 전기용량의 단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볼트의 전압으로 (1쿨룸의) 전하량을 대전시키는 전기 용량의 크기. 자, 이 크기를 1페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페롯이 어마무시하게 큰 값이야. 1쿨룸만 해도 무지 큰 값이거든. 선생님이 본 축전기 중에 선생님이 대학원 졸업하고 본 축전기인데 선생님 선배가 실험 쪽 하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미국에 사는데 이분이 실험을 하는데 그냥 연구실에 그냥 막 들어가거든. 막 똑똑 딱 열고 들어갔는데 잠깐만 들어오지 마!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 큰일 난 줄 알았어. 거기서 얼음땡. 그리고 한 10몇 분 있으니까 선배가 나오더라고. 이제 들어와도 돼. 들어갔어. 들어왔더니 실험 도구 주변에
철망이 쳐져 있어. 철망이 쳐져 있어. 이 철망을 통해서 전기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걸 막아주는데 그 안에 이제 캐비넷 있고 실험 장치가 전기 공급 장치가 있더라고. 그러더니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새로 이번에 기계 들여왔는데 한번 볼래? 하고 캐비넷을 열어서 보여준 거야. 이 캐비넷은 이 캐비넷이 아니야. 실험실 캐비넷은 그냥 실험 장치들이 배열되어 있는 통을 캐비넷이라고 해. 그걸 보여주는데 하나를 문을 딱 열었더니 그 안에 분유통 있지, 큰 거. 그만한 게 뭐가 있어. 그랬고 형 저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게 고출력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만든 축전기래. 그게 축전기예요? 얼마짜린데? 물어보니까 선생님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2페럿인가 4페럿 둘 중에 하나짜리야. 이따만해 그게. 살펴보니까 실제로 우리 암페어 단위 많이 쓰잖아. 1암페어만 해도 굉장히 큰 전류야. 1암페어가 1초 동안에 1쿨룸의 전하를 지나가게 하는 그때의 전류의 세기를 얘기하거든. 실제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게 밀리암페어 형태로 많이 쓴단 말이야. 뭐 0.1암페어, 0.2암페어 이딴 식이야. 1암페어는 엄청 큰 값이야. 응? 알고 봤더니 충전기의 페롯이라는 값도 상당히 큰 값들이더라. 그러면 1페롯, 2페롯 상당히 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위 쓰냐면 마이크로페롯 단위를 써. 1 마이크로, 밀리페롯도 아니고 마이크로페롯이야.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페롯이란 얘기지. 오케이? 실제로 보통 보면 우리 전기회로 열어보면 뭐 컴퓨터나 이런 거 열어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있어. 놀아갖고 이렇게 다리 2개 달려갖고 납작콩 된 아이가 있어. 렌즈처럼. 본 일 없어? 그럼 이런 아이 혹시 본 적 있나 모르겠다. 원통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비닐로 파란색 또는 녹색 같은 거 감아져 있는 아이가 있어. 본 적 있어? 얘네들이 축전기들이야.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 많아. 이거 한번 선생님이 옛날에 학생들 보는 앞에서 따준 적이 있어. 컴퓨터 여기 있어요? 그렇다 컴퓨터 떼낼 수는 없잖아. 아니 열리는데. 아니 그 기판에 메인보드에 있어. 열면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한번 뜯었어. 컴퓨터 거 말고 딴 데서 뜯어갖고 여러 개 뜯어갖고 시간마다 애들 보여줬던 것 같아. 비닐을 쭉 까면은 얘가 금속으로 된 원통이 나와. 알루미늄 재질이야. 그래서 가위나 칼로 잘려. 그래갖고 놓고 잘라 쓸어. 그래갖고 얘를 껍데기를 완전히 없애버려. 없애버리면 이렇게 뭔가가 말려 있어. 필름 같은 게 말려 있어. 비닐같이 생긴 필름 같은 게 말려 있고 양쪽에 껌종이의 알루미늄 박 같은 게 있어. 그래갖고 돌돌돌돌 피면은 상당히 길어. 3-4cm 됐던 것 같아. 2개가 금속판 하나가 이렇게 있고 알루미늄 판 뒤쪽에 또 다른 알루미늄 판이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필름 같은 게 있어. 그래갖고 다리에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애들한테 주르륵 펴갖고 보여줬지. 이게 축전기야.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 책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야.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실제 애들한테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보여준 적이 있지. 근데 권해주진 않아. 이 안에 전해질 용액들이 있는데 냄새가 더러워. 안 좋아 냄새가. 한 2-3일 가는 것 같아. 그 이상한 냄새가. 부디 사랑 싸움은 나가서 하고 오너라.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는 반도체 부품은요 마이크로페롯도 커요. 어떤 걸 쓰니? 피코페롯을 써요. 피코페롯은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롯이야. 어마무시하다, 그지? 혹시 집에서
전자제품 AS 받아본 적 있니?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오래 쓰다 보면 고장 나가고 AS 받을 경우가 있거든. 그럼 이 기사 아저씨들이 와갖고 뒷판을 뜯지. 뜯은 다음에 맨 처음에 하는 게 있어. USB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있거든. 생김새가 언뜻 보면 USB 비슷한 녀석을 자꾸 어디다 막 대. 되는 이유가? 아니요. 축전기에 대전된 녀석을 다 빼는 거야. 안 빼면 감전될 수도 있거든. 엄청 깜짝 놀라니까 미리 다 빼. 그 방전을 시켜 강제로. 우리 핸드폰 충전기도 일종의 축전기하고 유사해. 따가워요. 따가워요. 따가워? 에이. 이거를 요즘은 이렇게 꽂아서 쓰는데 옛날에 혹시 그 접점으로 충전시키는 거 아니? 여기 단자가 노출돼 있었어 옛날에. 옛날에 그 펴지는 폰에서 진짜 옛날 핸드폰. 옛날 거. 요즘 USB로 충전하는데 옛날에 USB가 아닌 걸로 충전할 때 배터리 탈 부착형. 그러면 배터리 뜯으면 뒤에 뭐가 있니? 단자가 있거든. 접점 단자가 있거든. 근데 아는 선생님이 요지랄을 하더라.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집에서 혼나니까 연락을 하기 싫은 거야. 집에서 자꾸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옛날엔 수업이 상당히 늦게까지도 했었고 학원에서. 그래갖고 술 처먹는 시간을 더 많이 먹으려고 집에서 거짓말하고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충전기 많이 충전이 돼 있지. 방전됐다고 하려고 그 단자에다 10원짜리로 막 대. 10원짜리 갖고 막 대면 전류가 빠져나가잖아. 그런 식으로 방전을 시켰거든. 왜 그 짓 하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배터리를 빼면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배터리 남아있으면 혼나잖아. 그럼 배터리 빼서 가방에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없으면 그 선생님 부인이 다 검사한다니까. 오늘은 어디서 술 처먹었어? 다 검사한대. 장갑 끼고 하면 되지. 뭐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나 봐. 근데 자주 해본 솜씨던데. 갑자기 술 먹다 말고 동전을 꺼내더니 빡 대는 거야. 뭐예요? 그랬더니 이래야 술 먹을 수 있어. 기발한 게 아니고 선생님처럼 떳떳하게 오늘 술 먹고 늦게 갑니다 하고 딱. 그게 매일 아니에요? 옛날엔 선생님 술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잘 먹었었나? 술 먹는 걸로는. 근데 매일 먹긴 먹어. 네? 매일 먹는 게 옛날에는 저녁 때 수업하느라고 밥 먹을 시간이 없었거든. 한 5시 반부터 계속 수업한다고 1시, 2시까지. 옛날에. 요즘 이제 중학생은 10시, 고등학생 11시까지 수업 가능했는데 옛날에는 상관없었어. 그래갖고 고등학교 애들 수업 마지막 타임이 12시에 시작한 타임이 있었어. 12시나 12시 반 타임. 그럼 2시쯤에 끝나거든. 그럼 진짜 배고프잖아. 그럼 집으로 날아가면 집 앞에 투다리 같은 집이 있단 말이야. 맛있겠다. 거기 가갖고 골뱅이 소면 하나 시켜놓고 소주 한 병 시켜놓고 500cc 맥주 시켜놓고 한꺼번에 까는 거지. 다 먹으면 한 30분 걸리니까 먹고 집에 들어가면 돼. 그걸 다 먹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뒤지게 배고팠거든. 알겠니? 무준이 너도 30분 안에 다 밥 먹지 않아? 방학 때. 밥만 먹으면 그렇게 되나? 방학 때. 팍팍한 학교 생활을 이어가려면 10분 안에 먹을 수 있어요. 맞아. 그래야지 야, 그래야 점심시간에 많이 놀지. 제가 생각하는 거 술 마시는 거는 이제 막 병째로 들이키시나요? 그러겠냐. 자네다 따라 먹잖아. 너 안 봤어? 진짜로 어떻게 선생님 유튜브 안 봤니? 무슨 술 먹방? 저 옛날에 하나. 작년 얘기네 벌써. 하나 더 올려주세요 그래. 어? 그래 하나 더 올려주세요.
올해는 한 병 빨리 먹기 할까? 그거 아니야? 그 크리스마스 술 먹고 크리스마스 몰라. 언제나 술 먹고 하나 있어. 한 병 10초 컷 뭐 이런 거?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물중독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알코올 먹었는데 왜 물 중독 걸려? 말도 잃어버렸어. 용가시냐고. 자, 요번에는 그거 나갈까 진짜? 한 병 뭐 30초 컷 해갖고 30초 안에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고 30초면 껌이지. 옛날에 10초에 2병 먹었는데. 그거 진짜 저거는 아이템을 입에 꽂아서 길에서 길에서요? 길에서 소주 2병 사갖고 시작. 그럼 무슨 맛이에요? 지금 소주 맛이지. 물은 이렇게 먹으면 물 중독으로 죽을 수 있어요. 알코올이니까 가능한 얘기야. 자, 한참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자, 그러면 그때는 뭐 술을 거의 무제한으로 먹었으니까 그때는 술집이 다 일찍 닫았거든. 12시면 다 닫았어.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냥 막 쏟아 붓는 거지. 가장 많이 먹은 한 30병 이상 먹었는데. 혼자서요? 혼자서 한 자리에서. 간만에 자, 죽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가끔가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연예인 중에 술 많이 먹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나오더라. 지난번에 TV에 그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제가 술을 많이 먹는데 누가 그래갖고 얼마나 많이 먹냐 막 얘기하는데 보니까 두 명이서 난 처음에 뭐 11병인가 12병 먹었대. 그래갖고 오 그래? 제법 먹네? 하고 내용을 다 보니까 두 명이서 12병인가 11병 먹었대. 그럼 뭐 선생님 혼자 먹어도 그 정도 먹었는데 얼마 전까지 응? 선생님이 많이 먹은 게 최근은 아니고 약 10년 전 근처쯤에 가장 많이 먹은 게 하루에 거의 20병? 너무 MS를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뭐라고? MS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뻥이 너무 심하다고? 뻥 아니야. 아니 혼자서 20병 어떻게 아, 최근 10년은 20병이라고 혼자 먹으니까 이제 증거가 없어서 그런데 선생님 어저께 같이 먹은 분이 있거든. 그분하고 쪼끼라는 맥주집이 있어. 치킨을 하나 시켜놓고 이제 소주를 시키거든. 근데 그분은 꼭 소주 먹기 전에 생맥주를 한 잔 먹어. 선생님은 그냥 소주 먹는데. 근데 술을 전혀 안 하는 선생님까지 3명이 갔어. 근데 잠깐 앉아있다 간다고 하고 앉았는데 치킨이 튀겨져 갖고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5분 정도 걸려. 12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둘이서 이제 일단 뻥튀기 주잖아. 뭘 드릴까요? 치킨 하나 하고 소주 주고 생맥 하나 주세요. 라고 하고서는 그 아저씨가 띵동 때문에 8번을 왔다 갔다 했대. 소주 들고. 그리고 치킨이 나오기 직전에 7병 반이었는데 그 보던 선생님이 갔어. 다음 날 물어보더라고. 어저께 얼마큼 드셨어? 그랬더니 술병 세고 먹는 사람 없거든? 모르겠어? 몇 병 먹었지? 그랬더니 지가 집에 오기 직전에 7병 반을 먹었대. 7병 반을 먹었대. 맥주잔에 따라서요. 그럼 거의 소주잔에. 파라포에서 한 병이 몇 잔 정도? 한 병에 7잔이 나와야지 정상이야.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친구들하고 많이 먹잖아.
그리고 요즘 애들 따르듯이 따르면 학생들은 덜 채갖고 반잔 좀 넘게 따라갖고 6부 정도 따라갖고 그렇게 하면 거의 10잔 나와. 아니 8잔. 근데 소주에 10잔까지는 거의 반잔밖에 안 먹어. 10잔까지는 잘 따르면 나와. 그래갖고 7잔이 나오는 이유가 과학이 숨었어. 그 소주 7잔, 소주 잔의 크기가 아주 예술인 건데 이 소주 한 병을 2홉이라고 얘기해. 350ml야. 2홉짜리인데 이 2홉을 7잔으로 나눈 잔을 만든 거야. 예술이야. 왜 예술이냐면 혼자서 먹어. 7잔 먹지. 2명이서 먹는다? 조금 남아서. 2명이서 먹으면 한 잔, 2잔 따르면 3잔 남고 1잔 나오지? 이 사람도 건배해야 되니까 한 병을 더 시켜야 돼. 그러면 각 1병을 먹을 수가 있어. 3명이 와서 먹어. 그러면 3번 따르고 1명만 먹지. 2잔이 부족하잖아. 한 병을 더 시켜. 그걸 다 먹으면 또 1잔이 부족해. 한 병을 더 시켜. 그러면 모두 7잔씩 먹을 수 있어. 4명이 먹지. 4명이 먹으면 1잔씩 따르고 두 번째에 1잔이 부족하지. 한 병 또 시켜. 그 다음번에 2잔이 부족하지. 한 병 더 시켜. 그 다음번에 3잔 부족하지. 한 병 더 시켜. 그래서 전체가 모두 7잔씩 먹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대. 단 선생님한테는 해당 안 되는 얘기야. 먹는 속도가 빨라갖고 남 한 잔 먹을 때 2잔 이상을 먹으니까. 자, 용기샘 아니? 용기샘이 선생님 쫓아가다가 죽을 뻔했잖아. 아주 옛날에. 용기샘하고 원장쌤이 아기 때인데 딴 학원에서 만나갖고 그 학원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회식을 하고 있는데 둘이 오는 거야. 와갖고 같이 먹어요. 형 같이 먹어요. 그래. 그럴까? 장군하고 용기샘하고. 그래갖고 선생님은 항상 조심을 시키지. 애들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우리 원장님. 애들은 따라서 하면 죽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원장님은 술을 잘 못 먹거든. 용기샘도 술 잘 못 먹었어. 근데 겁없이 둘이가 덤볐어. 근데 모든 술집은 밑반찬부터 주고 술 주고 나중에 안주가 나오는데 그 집이 횟집이었단 말이야. 근데 안주를 아직 안 차린 상태에서 그 밑반찬도 안 나온 상태에서 소주 갖고 와서 먹기 시작한 거야. 딱 먹기 시작했는데 용기샘이 정확히 밑반찬이 나올 때 기절했어.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보다 다 좋아하시는 거? 딴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제일로 도망갔어. 그 다음부터 원장님 원래 잘생기셨어요. 지금도 잘생겼어요. 지금보다 나이가 좀 덜 먹었으니까 똥배도 없고. 그래서 따라하면 죽습니다. 근데 용기쌤이 요즘 술이 많이 늘었어. 최근에 드셨어요? 최근에 한 거의 2달 넘은 것 같은데. 꽤 최근이네요. 한 2년 전이요. 그 얘기? 기절한 얘기는 거의 한 7, 8년 전 얘기지. 7, 8년 더 된 얘기 같은데. 처음 알았을 때가 희주쌤 중학교 2학년 때 알았으니까. 근데 이 선생님 이제 승리를 갖고 있어 이제. 나 이기쌤 요즘 이상해졌어. 자, 맞아. 그러면 사랑 싸움은 나가서 해라.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보자. 전경량은 측정기의 극판의 크기, 동글뱅이 3이야기야. 또 극판의 모양, 극판 사이의 거리, 극판 사이에 끼인 물질의 종류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라고 그래서 아까 썼던 식이야. C라고 하는 것은 D분의 극판 사이의 거리, 카파 입실론 제로 또는 K 입실론 제로인데 유전상수라고 했지. 그 물질에 낀 물질에 따라 K 값이 커지고 있어. 오케이? K 값이 커져. K는 1보다 커. 진공일 때가 1이야.
자, 그리고 극판의 넓이에 관계한다. 또 모양에 따라 이 C 값이 다 다르게 나타나. 판때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지 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요런 게 이거는 평행판 축전기라고 하는 녀석으로 국한시켜 줄게. 자, 평행판 축전기에 국한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게. 한편 전기 용량이 큰 축전기일수록 같은 전하를 주게 되면 넓이가 넓은데 같은 양의 물을 줬어. 그럼 높이가 어떻게 되지? 낮아지지. 전압이 낮다. 전압이 높아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에서 가우스 법칙이라는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보자. 자, 맨 먼저 첫 번째 단계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을 계산합니다. 우리 하도 옛날에 해갖고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 잘 되짚어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을 계산합니다. 자, 누구를 이용해서 계산한대? 계산이 있으니까 계산중학교 우진아. 누구를 이용해서 계산하지? 이상하게 명예를 부르는. 명예 따윈 저버린 것 같아. 가로 시작해. 부천에도 있고 부평에 있었는데 송도로 옮겨갔어. 상동 쪽에 있어. 몰라? 도현이 뭐지? 세 글자야. 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이야기하지. 학원 이름 아니에요? 과학자 이름이지 수학자이기도 하지. 수학에서도 가우스 있잖아. 버리는 거. 버리잖아. 반올림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거 아니야? 더할 때도 있잖아요. 어? 더할 때도 있어요. 아니 뭔 소리야? 가우스는 버리는 건데? 자, 그러면 선생님도 잘 버려. 주머니에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을 택시 탈 때마다 잃어버려. 저 주세요. 저 오른쪽 좀 사볼게요. 너 지난번에 선생님한테 1,000원 받아가지 않았니? 왜요? 500원이었어? 근데 몇? 500원을 2번 받았어요. 그치. 사 먹었어요. 진짜 사 먹었어요. 요구르트? 자, 그러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는데 어떻게 삥 뜯어 선생님한테도? 아 무슨 소리예요? 저 살면서 삥 뜯어본 적이 없는데. 난 뜯겼는걸? 가이드는 모르죠. 아, 너는 그걸 삥 뜯었다고 생각 안 하는구나. 집에 가서 일렀는데? 학원서 삥 뜯겼다고? 자, 여기에 자, 요런 아이가 있어. 극판이 있고 건너편에 또 다른 극판이 있다라고 해. 자, 이런 극판이 있다라고 해. 얘는 왜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지? 자, 몰라. 자, 이 극판이 있는데 이 극판의 넓이는 A야. 그리고 이쪽에는 플러스 Q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Q가 있어. 그럼 전기장이 어떻게 나타나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이런 전기장이 균일하게 나타난대. 아시겠어요? 균일하게 나타나.
에이, 그림이 개똥같아졌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해. 이때 Q라는 전하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력선은 뭐가 되지? 전기력선을 파이 E라고 해. 전기력선의 수야. 몇 개가 나온대? Q에서 나오는 것은 입실론 제로분의 진공 중에서야 입실론 제로분의 얼마? Q개만큼 나온대. 오케이?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전기장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졌었지? 전기장의 정의 어떻게 내렸었니? 전기장이란 전기 선속 밀도라고 얘기했지? 아무도 모르는. 전기 선속 밀도라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전기 선속 밀도래. 그렇다면 이 전기 선속 밀도는 단위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 수가 돼. 단위 면적당 전기 손속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기장이야.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구하네. E라는 값은 면적 얼마에서 나오는 거지? A에서 나오는 거지. 몇 개가 나온대? 입실론 제로분의 Q개가 나온대. 따라서 이 경우에 전기장은 얼마가 되니? 입실론 A분의 Q가 되었다라고 해. 오케이? 얘 전기장의 단위는 뭘 쓸까요? 얘는 뉴턴 퍼 쿨롬을 쓰거나 또는 볼트 퍼 미터라는 단위를 쓰고 있어요. 형태 한번 복습 한번 해봐봐. 복습하면은 올 초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제목이 붙어 있을 거야. 가우스 법칙. 한번 봐봐. 클리닉 때마다 했던 거라 한번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했던 게 그거 했던 거 같거든. 큰 구와 작은 구가 있을 때 밀도 계산했던 거 했던 거 같거든. 피레침의 원리예요 라고 했던 것. 그게 또 시험에 잘 나와.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과학고에서. 작년에 올해 진과학에서 나왔던 것 같아. 1학기 때. 자, 그러면 두 번째 아이를 이야기해 보자. 스텝 2. 이 전기장을 이용해서 뭘 구합니까? 두 극판 사이의 전위 차이를 계산한대. 두 극판 사이의 전위 차이를 계산한다. 자, 극판 사이의 전위 차이는 전우의 정의를 썼던 적이 있을 거야. 원래 써야 되는 것은 두 녀석의 전위 차이 또는 이걸 V라고 그냥 써. 원래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E 도트 ds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이렇게 써야 해. 근데 적분 아직은 어렵구나. 그래서 요 녀석 대신에 이렇게 한번 써보자. 전기장이 균일할 때는 전위 차이는 전기장 크기 곱하기 극판 사이의 거리라고 쓸 수가 있어. 이 극판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됐대? D래. 오케이? 자, 그렇다면 V라는 녀석은 뭐가 돼버리지? 입실론 제로 A분의
Q 곱하기 D가 되네. 오케이? 요거는 우리 전이할 때 썼던 식이야. 전에할 때 썼던 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썼대. 자, 스텝 3. Q는 CV하고 비교하는 거야. 자, Q는 CV로부터 V를 살펴보면 V는 뭐가 되니? C분의 Q야. 근데 얘와 같아야 되지. 입실론 제로 A분의 Q 곱하기 D야. 그러면 QQ 지워지니까 C라는 값은 뭐가 돼버리지? C는 뭐가 돼버립니까? C라는 값은 D분의 입실론 제로 A가 되는 거지. 이게 진공을 유지하고 있는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되겠다. 구하는 방법이 항상 이 방법이야. 아시겠어요? 다른 형태는 이걸 써야 되는데 그 계산은 좀 더 이따 해봅시다. 응? 좀 더 이따 해볼게. 자, 그래서 자, 책 얘기로 한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판 축전기의 전하를 충전시키면 전하는 극판의 안쪽에만 분포하고 전기력선은 극판에 수직하며 평행한 모양을 이루어 균일한 전기장이 발생하게 된다. 두 극판 사이의 전기 용량 C는 극판의 넓이에 비례하고, 이 책은 S 썼는데 A만이 써 나중에는. 자, 이렇게 S라고 했는데 A를 쓰고, 자, 그리고 두 극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얘기하면, 자, 또 두 극판 사이의 절연체의 유전 물질의 유전율을 입실론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바꿔서 카파 입실론 제로라고 쓴다라고 했지. 카파 입실론 제로야. 이 책에서는 표현이 옛날 표현이라 그래. 자, 이렇게 나타내 줄 때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 C는 다음과 같다. D분의 입실론 A가 됐다. 이 책은 S라고 대신 썼지. 자, 이 값은 다시 쓰면 D분의 입실론 대신에 K 입실론 제로라고 했지. K 입실론 제로 A라고 쓴다.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 전기 용량 구하는 식 잘 기억해 두세요.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증가시키려면 판의 넓이를 크게 해야 된다. 당연하지. 아까 얘기했어. 전하 하나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넓게 해주면 손쉽게 더 많은 전하를 충전시켜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극판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하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다. 자, 한편 두 극판 사이의 거리를 짧게 한다. 쿨롱 힘 기억하니? 쿨롱 힘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Q1, Q2 뭐 이런 식이었지. 그럼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세잖아. 더 많은 전하를 묶어둘 수가 있다. 더 많은 전하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자, 한편 극판 사이에 유전 물질이 큰 물질을 넣는다. 자, 입실론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 전기 용량이 더 커지겠네. 이게 커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절연이 더 잘 되는 거야. 예? 절연이 더 잘 되면 더 많은 전하를 묶어둘 수 있겠죠. 절연이 잘 되면 통하지 않고 더 많이 쌓아놓을 수 있잖아. 그래서 입실론 값이 클수록 또는 카파 값이 클수록 더 많은 전하를 충전시켜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극판 사이에 두께가 있는 도체판을 평면에 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이쪽에 두 장의 금속판이 있었어.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할까? D라고 하고 얘 면의 넓이 A라고 할게. 그렇다면 이 녀석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전기 용량 C0라는 녀석은 뭐가 돼버리지? D분의 K 대신에 그냥 입실론 제로 쓸게. 입실론 제로 A가 됐어. 진공이라고 가정했을 때야. 그런데 말이야, 이 속에다가 똑같은 조건의 판때기야. 똑같은 조건의 판때기인데 말이야, 이 사이에다가 금속판을 이렇게 넣어봤어. 중간에 넣어도 되고 아무 때나 넣어도 상관이 없어. 오케이?
자, 이렇게 집어 넣게 되면 얘 두께를 L이라고 할까? 이제 중간에 딱 있어도 돼. 그럼 한쪽으로 쭉 밀어버려. 그럼 빈 공간이 얼마가 남지? D-L이 돼버려. 그렇다면 얘 전기용량, 새로운 전기용량 C는 얼마가 돼? D-L분의 입실론 제로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두께가 감소한 만큼 전기용량이 증가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시겠죠? 이거를 문제를 막 이렇게 내. 여기다가 딱 금속판 놔. 그럼 어이씨 이걸 어떡하지? 신경 쓰지 마. 한쪽으로 밀어버려. 아시겠죠? 한쪽으로 밀어버리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자, 한편 극판 사이에 유전율이 큰 물질을 끼워넣고, 자, 판때기를 넣어서 두께를 짧게 해주는 이런 특성이 있었다고 해. 자, 이 책에선 비유전율이라고 했어. 지금부터 표현을 두 가지로 해줄게. 이거는 구닥다리 표현이야. 새로운 표현은 이렇게 잘 안 써. 네, 동글뱅이 생략. 비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얘를 비유전율 대신에 뭐라고 한대? 유전상수라고 한대. 유전상수를 쓰게 돼. 이 비유전율은 입실론 얼이라고 써. 입실론 얼은 진공 중의 물질의 유전율 분의, 자, 현재 물질의 유전율의 비야. 요즘은 유전상수를 K나 또는 카파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써. 카파는 K자인데 납작하게 쓴 K야. 그리스 문자야. 오케이? 그리스 문자인데 보통 요즘 책 거의 K라고 쓰고 있어. 선생님은 옛날 책으로 배워서 카파로 많이 썼는데, K 곱하 K라는 값은 똑같아.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이야. 똑같은 거네. 이게 이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실제 실험을 할 때는 축전기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요. 오케이? 축전기를 이용해서 실험하는데 C라는 값이 C제로가 이렇다면 C라는 값은 뭐가 돼? D분의 입실론 제로 A의 카파 값을 K 값을 곱해준 값이지. 맞아? 그럼 이게 뭐가 되니? C 제로잖아. 그럼 비유전율이라는 값은 결국 뭐가 돼? C 제로분의 C가 되는 거야. 오케이? 축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용량을 측정해 주고 있거든요. 자, 책 얘기로 비유전율을 얘기해 보자. 두 극판 사이에서 진공으로 자 하였을 때 비유전율 또는 전기용량에 대한 유전체를 넣었을 때 유전율, 자 이거의 비를 유전체의 비유전율이라고 한다. 진공의 경우에 입실론 제로, C제로, 유전체의 경우에 입실론 C라고 썼는데, 입실론이라는 표현 요즘 많이 안 쓴단 말이야. 뭐라고 써? 카파 입실론 제로라고 쓰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비유전율이라는 값을 살펴봤더니 유전상수 카파라고도 쓰지, C제로분의 C,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이라고 한다. 비유전율 보니까 진공에서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거든. 자기 자신에 대한 진공에서의 자기 자신의 유전율의 비는 1이야. 그래서 1. 공기는 1.0005. 그래서 그냥 1이라고 써, 공기도. 자, 그 다음에 고무 같은 경우에 2.94. 종이는 2.25. 종이도 절연체 역할을 해. 그래서 축전기 사이에 낀 물질로 종이를 넣는 경우도 있어. 실제 기름종이 같은 걸 넣어줘.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에보나이트. 에보나이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 에보나이트? 막대. 마찰 전기할 때 쓰는 거지. 검은색 막대인데 질감이 플라스틱 질감인데 가볍기가 수수깡 같아. 그래서 두 개를 갖고 땅땅 쳐보면 수수깡 땡땡 부딪힌 소리가 나. 얘는 고무에다 유황을 넣어서 황을 넣어갖고 굳혀서 만든 아이야.
그래서 플라스틱하고 질감이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야. 얘는 2.1에서 3.3이야. 왜 이렇게 됐을까? 고무에 유황이 들어가는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한편 유리도 보니까 5에서 9 정도. 유리에도 불순물을 첨가해서 다른 종류의 유리를 만들어 줄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유전율에 이런 차이를 갖게 된다. 또 유리는 비정질이지 결정 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물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질이 좀 여러 가지로 폭넓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이번에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들을 계산해 본다. 첫 번째,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 갖고 전기장을 계산하고, 두 번째, 전위차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전위 차이를 구하고, 세 번째, Q는 CV와 비교해 준다라고 했는데 얘를 4단계로 얘기했어. 그 평행판 축전기는 이미 했지요. 원통형 축전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근데 원통형 축전기하고 구형 축전기는 어려운데 비중은 두지 마. 비중은 두지 마. 왜 두지 말라고 할까? 최근에 학교 시험에 잘 안 내더라고. 자, 그리고 오히려 뒤쪽에 있는 자, 거리를 바꿨을 때, 그 다음에 유전체를 채울 때 특성들이 시험에 더 많이 나와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분? 질문요. 진곽 가면은 새끼 달린 한 문제당 새끼가 2개 내지 3개가 달리는데 10문제가 나오고요. 인곽 같은 경우에는 새끼 문제 기준으로 약 50개 내줍니다. 시험 시간이 40몇 개, 50분입니다. 50분에 몇 개? 듣기만 해도 큰거 같아. 약 50개 근처. 아까 2차원이 봤을 때 50분 동안 몇 개? 응? 50분 동안 50분이요? 설명이 정도가 문항 수가 보통 약 20문항 정도 주는데 거기에 새끼 달린 애들이 있어. 나쁜 새끼들이지. 네. 근데 내가 상당히 적게 봤어. 아, 야, 뭐야, 너 문제 풀었어? 문제 주셔? 아니야, 네가 이제 먼저